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언니들 메리 크리스마스!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A bring us something good in a bring. 와, 크리스마스요 또. 우리 두 번째 팟캐 시작하고 두 번째 맞아요.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던 작년에 게 엊그제 프리님과 같은데요. 같이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크리스마스. 올해는 어떤 크리스마스를 또 맞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함께 언니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 때. 슬프다. 혜윤님은 어떤? 저는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한참 하고 있어요. 8월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정말. 어떠십니까? 일단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이? 벌써, 네. 왜냐면 너무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아주 한참 남았는데 벌써 끝나면 어떡해. 빨리 끝나야지 놀죠. 와, 근데 정말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2021년이 지나가고 보면은 진짜 8월 금방 올 거예요. 8월 새 금방 올 거예요. 1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해 한 해. 그리고 뭐 이렇게 거리두기가 또 강화돼가지고 모임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로 활동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해피 크리스마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들. 언니들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오늘도 혜윤님과 함께 하는데요. 혜윤님이 선정하신 인생영화 어떤 영화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돼서 이게 시스피라시라고 해서 이제 어업과 이런 해양 생태 보호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게 인생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지금 요새 한창 주제에 관심 있는 주제 여기서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시스피라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다큐죠?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어. 다큐멘터리고요. 사회고발 다큐멘터리. 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뭔가 음모론을 파헤치는. 근데 사실 이게 개인의 일방적인 파헤치는 다큐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사실은 100% 사실 신뢰가 가진 않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운 주제였어요, 이번 게. 그렇죠. 저는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어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맞아요. 폐해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고? 너무 신기한데?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이게 워낙 넷플릭스에 업로드될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봤지만 소개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 어떤 줄거리로 전개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이제 쓰레기 없는 무슨 이렇게 해서 수업방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오픈톡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로웨이스트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게 되게 핫했었던 영화예요. 왜냐하면 막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왜냐면 우리가 채식주의자 뭐 이런 걸 해도 고기는 안 먹지만 생선은 먹는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이제 바다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다 보니까 물고기는 과연 바닷속에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도 이제 돌고래를 원래 사랑하는, 돌고래와 고래를 사랑하던 사람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에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 다큐로 담고 싶어서 담기 시작했는데, 뭔가 생각보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류새처럼 인간이 미치는 영향도가 엄청나게 크고 그 영향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 방향들을 이제 그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함께 하면서 촬영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와, 근데 이게 음모론을 사실 파헤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촬영을 한 걸 보니까 좀 무서웠어요.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하죠. 죽음의 위험도 되게 많고 네. 되게 이거 방송 나가서 되게 협박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에 대한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정도일까 싶긴 했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막 붙어가지고 형사들이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실 어떤 공포 영화보다 이걸 정말 너무 무서웠는데, 이거 리얼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말 하나하나에 정말 저게 진실일까?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의 사실 시선으로 본 거기 때문에 정말 저게 진실일까? 그러니까 정말 진실이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다큐였어요.
이게 2021년 3월 24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개봉을 했고요. 음. 그리고 알리 타브리즈 킵 앤더슨 감독이 여러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바다 생물, 바다 생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어디 횟집 가서 맛있게 회 먹고 생선 뭐 올라오면 좋아하고 맛있게 재밌게 아니 맛있게 먹는 그냥 먹기에 굉장히 그렇죠. 급급했던 먹으면서 재밌죠 또. 그렇죠. 네, 먹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감독이 처음으로 갔던 맞아. 네. 뭔가 우리의 바다에 대한 약간 어류에 대한 세계관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 이분이. 네, 깜짝 놀랐던 게 일본 그리고 태국도 갔죠.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돌고래 포획하는 노르웨이였나요? 노르웨이였나? 어쨌든 북유럽으로 북유럽. 예,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맞아요. 정말 공포스러워 잔인하게 물고기들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게 와 근데 이 과정에서 촬영을 너무 잘하셔갖고요. 네. 정말 그 포획하는 과정부터 그 피 흘려갖고 바다에 빨간색으로 핏물이 딱 스며 나가는 거하고 그리고 그 죽어나가는 고래의 그 눈. 그쵸. 어떻게 그걸 촬영 그렇게 하셨는지 네. 마음이 아파서 중간에 한번 이게 쉬었어요. 리얼이라니까요. 리얼이라는 게 충격적인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영화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에서 반전으로 계속 맞아요. 이어집니다. 이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가. 근데 저는 가장 큰 반전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취재였는데 우리가 보통 뉴스를 접하면 뭐 바다 거북이 코에 꽂힌 플라스틱 맞아요. 쓰레기, 뭐 빨대, 고래 등에 꽂힌 플라스틱 쓰레기였나? 아무튼 맞아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생활 속에서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바다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음식 같은 거 배달시켜 먹으면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하려고 맞아요. 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버리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쓰레기의 0.01%밖에 되지 않고 실제 바다 쓰레기의 45%가 어업을 하는 어망과 어업 도구라는 사실. 맞아요. 네, 이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뭐 개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은 언급이 되잖아요. 네. 뭐 플라스틱 양 줄여야 된다, 뭐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네. 거였는데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이었던 게 그 고래가 죽은 고래의 배를 갈라봤더니 어망이 나오고 네. 밧줄이 나오고 어업도구가 나가서 죽은 거예요. 네. 와, 근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는 결국은 이렇게 뭐 상업 어업회사나 정부가 이거 언론화를 막으려고. 그렇죠. 이거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정말 이 거대한 마피아 조직처럼 우리가 사실 이 지구의 70% 같이 쓰는 건데, 바다 같이 쓰는 건데, 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시작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우린 이걸 진짜 의심조차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다큐를 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큐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정말 이게 진짜일까? 이런 의문이 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뭐 이거 생각보다 리뷰 같은 거 찾아보면 반박도 있고 최근에 무슨 이거 이제 녹음하는 것 때문에 조금 찾아봤었는데 어떤 뭐 어업하는 저쪽 지방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통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까 말한 생활 쓰레기에 대비 어부의 쓰레기는 뭐 여기에서는 30%밖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메인은 근데 그 뭐 몇 퍼센트인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있고 그런 쓰레기를 쥐고 가는 설몽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다큐멘터리 그런 데서 나와요. 어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라스틱 당연히 쓰레기들도 문제지만 어구는 정말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게 걸어다니는데 주변에 막 칼들이 떠있다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인데 그거에 대한 후처리가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좀
조금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저인망어업이라고. 네. 네. 큰 어망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갖고 바닷속에서 끌고 다녀서 바다가 다 쓸어담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1분마다 축구장 4,316개가 사라지는 꼴이래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던 게 이게 사실은 이제 물고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해초류라든가 다 네. 끌어담아갖고 어떤 수산업 전문가가 이 정도 속도로 어업 추세면은 2048년이면은 사실 저희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바다가 비어버린다. 인류세가 그럼 그때 생선이 우리 지금 거의 한 푸아그라 이런 가격처럼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가 결국 그 바탕이 된다라는 게 그리고 저희 저 스쿠버 다이빙을 네. 배웠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얘기 중에 산호초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의 체온이 한번 닿나 아니면 사람이 만지면서 죽으면 다시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그런 그물이 한번 쓸고 갔다고 하면 거기가 회복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근데 결국에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쵸. 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생선을 잡아서 판매를 해야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와, 근데 정말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어디 섬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자기들의 목숨줄인,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생업이죠. 어업을 해야 되는데 네. 대기업에 와갖고 다 쓸어가 버리니까 얘네가 그거를 먹고 살 하기 위해서 수가 카누 같은 걸 타고 네. 망망대해로 나가는 거야. 소말리아였습니다. 소말리아 소말리아. 해적들. 그러니까 소말리아 바다에 대기업에서 나와서 이제 물고기들 잡을 수,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게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 다 쓸어가니까 그 바다 인근에 살고 있는 바다 주민, 그쵸, 그 먹고 마을 살아야 주민들은 되는데. 해적이 될 수밖에 네. 없었던 이유가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사실 네. 이거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도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모르는 세계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는 거죠. 육지에 있는 육지에서 행해지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들, 뭐 기업이 운영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뭐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맞아요. 바다는 그냥 그 바다로 배가 떠나면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물고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잡는데 그 과정도 사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치. 이런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시자라고 해서 한 명씩 태우지만 그조차도 이제 뇌물로 이제 그렇죠. 매수가 당하면은 네. 거의 의미가 없고. 네. 저는 더 끔찍한 거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업 쪽에만의 일일까? 모든 업계가 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런 여기서 나오는 그런 심볼들 있잖아요. 돌고래, 친환경 친환경 뭐 세이프 뭐 돌핀 이런 네. 마크나 이런 뭐 친환경 수협의 뭐 이런 마크들이 의미가 이런 걸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 많은 걸 의심해야 돼요. 맞아요. 정말 그게 너무 힘든 너무 일이에요. 힘들죠. 나 이제 너무 KS 어렵죠. 마크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종이도 마크가 있어요. 네. 친환경 네. 그 종이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도 사실상 얼만큼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얘기가 그린워싱. 너무 심각한 그린워싱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이게 결국에 소비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만큼 오픈되어 그쵸.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나 네. 이런 이런 것들도 다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폭로 같은 것들이 좀 그래도 이런 폭로하는 다큐멘터리 되게 많이 있는 것 중에서는 꽤 유명해진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요. 티스피러시가.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사실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사실 몇 개 본 게 있었는데요. 이 다큐가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정말 무섭게 만들었어요. 정말 경각심이 들게 만들었어요. 여과 없이 다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보여주는 패턴 자체도 자기의 위협까지 약간 느끼는 그런 것까지 다 감정을 다 표현해주면서 하니까 와 이거 찐이다. 그래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좀 화두가 많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고. 저는 부수 어획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생각도 못했던 부수 어획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잡고자 하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이제 어떤 물고기들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물 던졌는데 거기에 의도치 않았던 물고기들까지 잡히는. 맞아요. 네. 그런
게 부수 어획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잡히는 물고기 중에 상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상어 지느러미 요리, 샥스핀 이게 중국이나 뭐 홍콩이나 대만 이런 네. 곳에서 고가의 음식으로 많이 팔리고 단지 지느러미만 이렇게 잘라서 그 부위를 먹기 그다음에 위해 처음에는 버리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상어들이 점점 이제 개체 수가 줄어가는가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있으면 고가의 음식으로 샥스핀을 먹는다. 그래서 상어들이 많이 줄어드나라고 생각하고 취재해 나갔더니 사실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상어들이 부수 어획으로 인해서 의미 없이 잡혀서 의미 없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상어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걸려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데 그 과정도 너무 끔찍한 게 배 안에서 이걸 압축을 해서 버리나 봐. 빨간 피가 바다로 상어 그 찌꺼기랑 같이 버려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미 죽었고 잡은 채로 내다 버리는데 이미 죽어 있고 그렇게 해서 상어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데 결국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상어가 바다의 가장 최상위 맞아요. 포식자인데 그 최상위 포식자가 개체수가 줄면 그 바로 아래 등급의 물고기들이 확 늘어나게 늘어나죠. 되는데 그러면 그 더 아래의 물고기들은 개체수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 가장 하위에 있는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맞아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그 플랑크톤이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네. 걔네들도 광합성 맞아요. 하니까. 그 2차에 있던 애들도 결국 먹을 게 없어지면 걔들도 죽고 그럼 바다가 죽으면 또 인류가 죽는다라고 지들도 그렇죠. 무섭게 메시지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단계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맞아요. 다가오는 거죠. 그게 이 다큐멘터리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의미 없는 죽임을 당하는 해양 생물들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은 과연 어디가 끝일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서 또 언니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친구가 저쪽 지방에서 돌고래 보호, 고래 보호 센터 같은 고래 연구소 같은 데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포항 쪽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고래고기를 먹잖아요. 맞아요. 네. 고래고기가 있어요. 그게 네. 조업이 불법인데 그 식당들이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고래가 그물에 걸려요. 네. 그러면 그냥 내 그물 들어와서 죽어 있었다.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천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산채로 잡은 게 아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의도한 게 아니다. 내 그물에 왔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죽었다. 아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게 금액이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한 마리예요? 네, 한 마리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내 그물에 들어왔다? 음. 풀어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하지. 어떻게 그게 죽냐? 4,5천만 원인데. 질식할 때까지 그 안에 가둬 놓는 거. 너무 끔찍한 방법이거든요. 차라리 빨리 목숨을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두는 거구나. 어차피 내가 왜냐면 죽이면 내가 죽이면 불법이니까. 그치. 외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이면 불법이니까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안에 가둬 놓는 거래요. 네, 너무 끔찍하다.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죽는 게 1년에 뭐 300마리 정도, 거의 하루에 한 마리 죽는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부적인 그런 거죠.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진짜. 근데 진짜 인간 이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감독이 일본의 돌고래 포획하는 그 마을을 찾았었잖아요. 다이지 마을이었나요? 거기를 찾았을 때 어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돌고래들을 죽이는데 그 소리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도 이거는 있잖아요. 영상을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 돌고래를 포획해가지고 팔면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으니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획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깊이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돌고래 떼가 그 마을에 나타나면 거기 있는 물고기들을 다 먹어치운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어부들한테는 경쟁자인 거죠. 그렇죠. 경쟁자가 되는 거죠. 자기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돌고래들이 다 먹어버리면 수입이 끊기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였던 너무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닌가요? 정말?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이걸 다 알고 있고 네. 이거를 경찰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지역이 엄청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네. 이 외국인이 들어가니까 경찰이 붙어갖고 어떻게 왔냐 해서 홀리데이라고 휴가 왔다고 그랬더니 홀리데이냐 그러고 근데 보니까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네. 관광객을 미행을 사복 하고. 경찰들이 맞아요. 붙어가지고 미행하고 있고. 네. 정말 이거를 그럼 솔직히 국가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일본이 포경을 하잖아요. 네. 돌고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고래를 잡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래 그 국제 조직이 있어요. 포경 금지로 네. 있는데 일본 탈퇴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당연히 국가가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장려한다고도 볼 수 있지. 어떻게 그쵸. 보면. 거기를 탈퇴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우리는 하겠다 이런 음. 거니까. 그래도 약간 부끄러운 게 저 예전에 오키나와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돌고래 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보러 갔어요. 가서 너무 재밌다 막 돌고래 귀엽다. 물론 좀 옛날 일이긴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너무 반성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한국에 핫핑크 돌고래인가? 핑크 돌고래. 핑크 돌고래 거기 핫핑크 정말 핫하네요. 네, 거기가 그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원이나 이런 데에서 고래나 돌고래는 되게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gat혀 있으면 자학도 하고 그런 병도 정신병도 걸리고 하니까 폐사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시위를 많이 해요. 풀어줘라. 네. 근데 이제 사실상 풀어주는 수도 거의 없거니와 진짜로 풀어줬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맞는지도 맞아요. 사실 이제는 고민이 그래봤자 돼요. 다이지로 가겠지. 너무 시간이 슬프다. 진짜.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나가야 하는가가 고민이 되는 이게 부분인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정치 외교와 모든 것들이 물려 맞아. 있는.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영해를 먹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그래.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거든. 장난 아니고 또 우리 진짜.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아까 인증 마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체제 안에 있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죠. 아무것도 없어. 뭐가 진실인지 왜냐면 모르겠어 진짜. 인증 마크도 결국에는 그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으려면 이 어업회사에서 또 투자를 받고 지원금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인증 마크를 많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줘야지 그 한 번 내줄 때마다 돈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또 유지하려면 이게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조사를 나가서 이 사람들 인증 마크 취소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어떻게 또 채울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먹이사슬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게 환경 단체하고도 너무 배신감이 그쵸. 났어요.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조사했던 환경단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이제 취재를 나간 거죠. 취재를 나가서 내가 알기로는 사실 그러니까 일반 생활 쓰레기,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보다 어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바다 쓰레기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업을 하지 않아야 바다가 맞아요. 건강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생선을 먹지 말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대답을 못해. 담당자가 처음에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밑에 담당자였던 거고 보스가 이제 등장하는 근데 거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다 하면서 CEO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어업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아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일 없다고. 카메라 끄라 그러고. 카메라 끄라 그러고. 그 직원 잘렸을까요? 잘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환경단체 뒤에 어업회사, 대기업 맞아요. 어업회사가 후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노나 먹고 재단 만들고 우리가 너희 후원하고 니네가 우리 이미지 세탁하고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사실상.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 이제 어업의 카르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원래 그 뭐 그린피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어디까지 유지가 믿어야 돼요? 되고 유지가 돼야 되고 결국에는 막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이런 인증 마크를 유료로 해준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돈을 받고 다 해주는 네. 거거든요. 그게. 그게 조금 네. 왜? 왜냐면 이런 검증을 마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그런 인증 마크를 주는 거를 뭐 한 나라에서 해서 할 게 아니면 그런 연합에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뭐 매수가 되지 아무튼 독립적인 단체가 줘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네. 너무 뒤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왜냐면은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인증 마크를 내주는 것도 기업화가 되고 맞아요. 네, 조직화가 되잖아요. 그들도 수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이 내줘야 자기들도 수익이 늘어나니까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충격적인 거는 사실 저는 그래 아까 어부라는 직업이 죽이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 그들은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상을 하고 있어도 이게 자진하면 뭐 모르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 길이니까. 근데 인터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너무 어떤 북유럽에 가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내가 이 고래 한 마리를 죽이지만 너희는 네. 소를 몇 마리를 먹고 있다. 결국 똑같은 논리다. 나는 한 마리를 죽인 거지만 너희는 몇 마리를 죽였다. 이런 논리로 갖다 대니까 아까 물론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하는 합리화겠지만 네. 무섭더라고 사실은. 그런 이게. 합리화를 다들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치. 그걸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축산업에서 일하는 시민들도 너네가 먹으니까 내가 어부로 죽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할 얘기 없어요. 없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게 소 100마리 죽이는 것보다 고래 한 마리가 죽이는 게 난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산업화만 되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닭이나 소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저희가 먹는 닭을 생각하면 이것도 그 환경이 엄청 끔찍한 맞아.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방사해서 키우는 닭이 3%가 채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그 알 보면 알 맨 뒤에 넘버에 1, 2, 3, 4가 써 있어요. 4는 케이지, 3번은 뭐 유럽형 복지 케이지, 2는 뭐 평사, 1은 방사 이런 식으로 계란도 다 등급이 나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산업화를 안 했으면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진짜 하지 말라고도 말을 못 하고. 그럼요. 근데 왜냐면 이게 누군가의 이권 다툼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망 만들고. 근데 왜냐면 사실 인간이 사는 게 먹는 게 거의 다잖아, 솔직히. 네. 그쵸, 뭐 가장 큰 사실. 타겟 시장 가장 큰 타겟 그러니까 시장인데.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맞아. 이미 우리도 연어 맛을 봤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연어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어를 수입해서 가져와서 먹고 싶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먹는 소비자들은 존재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좀 여기서도 이제 결론은 류를 먹지 말자가 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환경단체들에서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게 물론 거기서는 이제 그런 조직이나 네. 이권 때문이지만 먹지 말라라고 해서 뭐 안 먹을 사람이 정말 얼만큼?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호랑이한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잡식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먹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근데 좀 과도하게 소비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친구들이랑 그런 걸 한번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식사의 30%는 채식을 하자. 이런 거. 그러니까 딱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열량에서 고기가 차지해야 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맛을 아니까 네, 이게 맛있어서 맞아요. 이게 맛있어서 힘든 먹는 거지.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완전히 비건이 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지 않나는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도한 육식주의자. 그쵸. 이거 과도한 같아요. 면주의자죠. 면은 밀가루니까. 밀가루는 많이 먹고 육식도 많이 하는 편인 거는 맞거든요.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윤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한 달걀처럼
윤리적인 복지로 하는 달걀은 거의 가격이 뭐 1.5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범화되지 않게 생산되려면 가격이 비싸지고, 근데 저 1세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원해도 소비하지 못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방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아싸리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왜냐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먹방 컨텐츠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 굳이 그렇게 뭐 내가 뭐 지병이 있어서 칼로리를 그만큼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뭐 영양 섭취를 이게 소화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음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었나? 라는 걸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히 재미만을 위한 콘텐츠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저는 그게 되게 그렇게 사회문화 현상이 흘러가는 게 되게 무서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재미로 먹고 재미로 어떻게 낚시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실. 보면 네. 그런 낚시 물론 지금은 이게 CSP라스는 그런 산업화된 어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본 것처럼 내가 원치 않은 어종에서 잡았어 풀어줘도 죽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실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게 정말 진실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게 되게 너무 가장 무서워요. 커요. 네. 어렵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내가 생선을 안 먹는다고 이 바다가 구해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 먹어야지만 될 텐데. 왜 여기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맞아. 그 누군가가 모였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근데 나 혼자만 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저도 이제 환경 쪽으로 되게 네. 이게 좀 많이 알아가다 보면 되게 이게 되게 슬퍼져요. 왜냐면 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게 모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내가 행동함으로써 주변 사람이 변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 요새는 이게 이슈화도 되게 많이 됐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업방처럼 생각보다 그런 집단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결국에 시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하나 들고 하나는 조금 더 이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저도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일주일에 한 30%만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채식을 해보는 것도 저는 사실은 저희 식단의 한 80%는 식물을 베이스로 하기 맞아요. 때문에 채식 많이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뭐 의도적인 건 사실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걸 좋아해서 근데 약간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생각하게 된 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도가 뭐가 있을까? 연어를 먹지 말아봐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은 거기부터가 아닐까. 저 너무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네. 그 양식업 때문에 맞아요. 충격받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색소로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뒤에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업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것들을 그런 폐해들을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어업은 양식업일까? 양식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양식업도 취재를 하거든요. 이 감독이. 그런데 그 현장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연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양식이 되다 보니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피부병에 걸려 있고 기생충 감염돼 있고 기생충 감염돼 있고 항생제를 엄청 쓴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물고기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지만 이걸 먹는 인간도 그렇죠. 더 충격적인 거는 네. 여러분 원래 연어는 회색이에요. 회색. 정말 우리는 그 양식을 통해서 죽어 있는 회색 빛깔 연어를 잘 염색을 해서 먹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 이제 어부들도 그걸 잡아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니까 네. 자기들이 색깔을 고민을 한대요. 어떤 색으로 칠해볼까? 채도 명도 다 골라갖고 잘 발라서 그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부터 연어를 줄여볼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발걸음 정말. 아, 근데 너무 끔찍한 게 진짜 조그마한 케이지 같은데 바글바글하게 연어들이 양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다. 저는 염장을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정말.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양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축화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축화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 있는 애들을 인간이 편리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모여놓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가축화도 당연히 그렇죠. 그 옛날에 그 호모사피엔스 네. 유발 유발 하라리 하라리 책 보면은 책.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예, 가축화를 시작할 때 코를 자르고 맞아. 꼬리를 자르고 지금도 지금 되게 만연한 문제이긴 한데 이 가축화는 결국엔 왜 하냐? 산업화를 위해서. 그렇죠.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많이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양식도 다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자연에서 어업을 하는 그래서 폐해를 이제 끼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양식이 답인가? 그런 생각으로 딱 점프를 했는데 양식을 취재하니까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았는데 혹시 제가 좀 던져드린 그런 사건들 외에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 저는 사실 그 태국의 새우. 새우 노예선 저 좀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항구에서 선장이 술집에서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배 한번 타자 하는 순간 배를 타는 순간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패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노예로 부리는 거죠. 그쵸. 노예로 부리다가 자기의 성격 끌려면 그냥 막 패고 밤에 죽이기도 하고 죽인 바다에 그냥 시체를 던져버리고 죽인 시체를 냉동고에 넣어놓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바다에 던져서 던져버리고. 그럼 뭐냐면 나하고 같이 들어왔던 애가 다음날 바다에 둥둥 죽은 채로 떠있는 약간 그런 거 보면서 네.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한 사람이 인터뷰를 또 하러 간 거죠. 심지어 12년을 새우잡이 배에 맞아요. 탔던 12년 한 명은 6년. 근데 네. 보니까 뭐 거의 우리 또래들. 근데 그 사람의 정말 부모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은 10년 동안 탈출도 하고 자살도 하고 약간 정말 많은 시도를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도 이 태국의 노예선에서 그 슈림프를 잡으면서 어딘가에선 수많은 노예들이 막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건데 그 영상을 멀리서 찍은 게 있는데 노예가 그걸 새우를 잡으면서 물길에다가 물 위에다가 쓰고 있어요. Please come 이라고 쓰고 와달라고. 있어요. 와달라고. 살려달라는 거지. 와 근데 나도 그걸 보고 느낀 거고 그 촬영을 한 감독도 느낀 거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안전상의 위협을 느끼고 돌아갔어요. 네. 근데 바다를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 감독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저기서는 뭐 저렇게 노예들이 저렇게 불법으로 감금돼서 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저 새우를 먹지 않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진짜. 새우를 안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건가? 그게 참 애매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로 해결될까라는데 뭐 안 해봤으니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하나 소비를 하잖아요. 아니면 네. 소유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올 때 어떤 과정으로 왔을까를 한번 고민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 안에서 이게 돌아갈 때 결국엔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맞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왜냐면 뭐 커피를 먹을 때도 그쵸. 네 아동 노예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심지어 요새는 그런 신발이나 의류할 때도 시안에서 뭐 착취당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내가 물건을 하나 사거나 뭔가 하나 먹을 때 그냥 그렇게 쉽게 소비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네, 그런 삶을 살면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꽤 풍요롭잖아요. 돈이 부족하더라도 네. 물질은 풍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네, 모든 이렇게 인류세는 이제 어떻게 인류세가 이 새가 그 세계의 새지만 어떻게 보면 전 텍스의 느낌도 있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너가 뭐 어떤 그치, 것들을 내가 할 수 대가를 있는지, 치러야지. 내가 치르는 대가가 뭔가,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혹시 혜윤님께서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눴던 거 말고도 아 이거는 좀 얘기해주고 싶어.
일단은 뭐 이 다큐멘터리 당연히 어업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초반에 잠깐 나왔던 플라스틱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플라스틱 쓰레기도 내가 소비하고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물건이 여기까지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온 과정 그리고 이게 폐기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용하는 것만이 나의 그게 아니고 발생부터 끝나는 것까지 본인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소비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갖고 약간 초등학교부터 현명한 소비에 대한 개념을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저런 의식까지 사실은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어릴 때 뭐 자연 뭐 이런 거 다 배우지만 이런 거 언급은 다 됐었지만 우리가 이게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기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좀 성인으로서 어떤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좀 이제는 좀 사회하고 교육하고 이슈화해서 아주 어린 시절 어릴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런 원래 옛날에 저는 되게 네이티브 아메리카 문화를 되게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제 생명을 죽일 때 뭐 자연에 감사하고 그 생명을 바치는데 이제 뭐 고마워하고 그런 걸 한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눈앞에 있는 소고기를 먹을 때 당연히 맛있고 먹어도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얘는 주공으로서 여기 와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연어를 안 드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는 연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나온 탄소 발자국도 내 책임의 하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하다가 어떤 짤을 하나 봤는데 나 친환경 제품 쓰는 거야 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요. 근데 그 친환경 제품이 실려오는 과정에 수입품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배가 좌초했어.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래서 이 슬로우푸드라는 운동이 슬로우푸드 있잖아요. 네. 그 운동이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는 로컬 소비도 되게 지향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뭐 이제 곧 두리안도 나온다면 그런 것들 소비하고 이제 조금 내 소비에서 정말 그 백에 있는 걸 고민하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까 탄소 발자국 포함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 굉장히 현혹되어서 사는 그런 소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큐가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 전문가 코멘트 딱 나오면서 추가됐던 얘기가 우리가 사실 이거 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딱딱딱 나오다가 그래 누군가는 이거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내 본능이 먼저지. 내 편의가 먼저지.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그런 걸 보여줘. 이렇게 우리가 회집 같은 그 수족관 앞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고기들도 감정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대요. 그러고서 보여주는 게 횟집에서 우리가 도미 같은 거 탁 횟치면서 근데 그 앞에는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데 쳐다보고 이 있어요. 아이는 저 안에 있는 물고기에 뭐 형제일 수 있고 자매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눈을 보여주는데 이 감정이 호소하면서 끝나는데 보이죠. 와 정말 누군가한테 먹힐 수 있다 이거 너무 잘 만든 다큐였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회를 치고 있는데 그 수족관 앞에서 치고 그러니까 있는 그 애들 앞에서 걔네 쳐다보고 있다니까. 다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그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물이 아닐 수 있어요. 걔들이 눈물일 수 있어. 너무 끔찍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인간을 죽이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요. 팔려고 죽이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저 앞에 죽어가는 그 인간이 내 애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 그런 심정으로 보게 되는 되게 SF 소재처럼 그러니까. 우주의 다른 지적인 존재가 인간을 사육하게 된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정말 우리 팟캐 녹음한 역사에서 오늘처럼 미간에 주름 잡고 하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 그러면 그런 생각에 동일하세요?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마이클 그레거 박사라고 해산물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책을 냈던 저자이자 그리고 내과 의사인 이제 박사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해산물 섭취를 하지 않을 때 놓치게 되는 거는 모든 유독한 중금속이다. 중금속. 그러니까 중금속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중금속에 그렇죠. 노출이 되어 있고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먹지 않는 것이다. 중금속을 먹지 않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먹지 않을 때. 아유 전문가가 한 말인데 맞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제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 생물을 물고기를 아예 섭취하지 않는 걸 제한하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극단적이긴 하죠.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일본에서 원자력 한번 원전 사고 있은 다음부터 그 원자력 폐기물들을 맞아요. 바다에 버렸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방류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방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바다에다가요? 네. 그러면 저희는 원치 않든 못 먹는 그렇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대비를 하시는 것도 어쩌면.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맛을 알아서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건데. 맛있는 걸 아니까 먹고 싶은 거지. 근데 왜냐면 건강상으로 문제가 될 거는 사실 크게 없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하죠. 맞아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다큐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인데 맞아. 저는 이 다큐를 보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회를 좋아하고 있었네? 생선을 좋아하고 있었네? 아유 갈치 맛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몰랐던 이런 뭐 업 이런 것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식이 약간 레벨업이 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우리 두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네. 사실은 우리 친구들도 다 알게 되고 해서 조금씩 네. 이제 바뀔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라는 네, 생각을 좀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한 줄 평을 누군가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나 시도할 수는 있다 라고 얘기를 네, 하고 싶네요. 네. 저희 한 줄 평은 당신이 꼭 마주했으면 하는 공포스러운 진실. 저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다큐멘터리. 저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연어를 안 근데 먹게. 연어를 안 먹겠습니다. 생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줄여야죠 이제. 한 번은 먹겠지 어떻게 나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먹을 거면 정말 소중히 딱 먹을 양만큼만 남기지 않고. 맞아요. 나는 그냥 어부들의 생계를 왜 조금은 소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야.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적으로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고래가 우연치 않게 포획되는 그거를 방지하는 그물도 있다고 해요. 근데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쓰면 어획량이 줄어든대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거죠. 내가 그 어획량을 꼭 필요로 해서 고래를 죽이는 게 정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나? 그러면 결국엔 소비자가 바뀌어야 공급자도 바뀐다라는 게 이제 경제의 논리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쉽진 않겠지만 맞아요. 소비자가 필요하다는 바뀌어야 소비자가 그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기업들을 지지할 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만큼의 맞아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그런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게. 맞아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지금. 그걸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런 제가 투명하게 하면 되나요? 제가 매수당하지 않고 인증할 수 있는 기업을 여기다 캠 올려놓고 네, 저희 2주 동안 북신의 살롱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년에는 바뀐 모습을 너무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제가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네,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 아까 그 슬로우 퓨처 랩에 초대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환영합니다. 에코 모더니스트 참석해서 꼭 회식을 하고 회식할 때 회 안 먹을게요. 저 샐러드 바에서 좋습니다. 너무 웃기다. 네,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하고 셜록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니죠, 올해? 당연하죠.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오랜만에 프리님, 윤미님과 함께 트렌드 코리아 2022
와 2022래요. 2022.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시간이 왔어요. 2022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코리아 2022와 함께 인사드릴 거고요. 혜윤님과는 여기서 작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So if you really love me, come on and let it. If you really love me, come on and let it. Now if you really love me, come on and let it show.